(2022) 월드컵 최우승자가 우승국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아니었다, 승자는 따로 있다 얘기가 있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결승전에서 붙었죠. 3대3 무승부 가더니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결국 이기면서 미국에서도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전 세계 시청률 추산을 해봐도 15억 명. 와, 진짜 많이 봤죠.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 11억 명이 최다였는데 이번에 무려 15억 명이 봤답니다. 전 세계 인구 70억 명이니까 한 5명 중 1명은 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수혜는 메시 아니냐, 아르헨티나 우승을 했으니까. 특히 아르헨티나의 후원사인 아디다스가 빵긋 웃었겠죠. 여기 보시면 오메시거든요. 이게 다 메시입니다. 이게 합성한 건데 메시가 5번 월드컵 출전했거든요. 요거를 아디다스가 합성을 한 겁니다. 10대 메시, 현재 메시, 뭐 20, 30대 메시를 다 합성해가지고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라는 선수가 이번 월드컵 출전해서 조별 리그부터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다 모든 경기마다 골을 기록했다면서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조국인 아르헨티나에 36년 만에 우승도 안겨주고 정말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아디다스 축구화 이것도 난리래요. 당연하겠죠. 메시가 신었으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300였는데 지금 뭐 한 달도 안 돼서 리셀 시장에서 뭐 130만 원? 5배네요. 주식 투자보다도 쏠쏠하겠는데요. 순식간에 한 달 만에 리셀가가 4, 5배 올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치솟고 있고, 나이키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나이키가 후원한 국가가 무려 8강에 6개나 올라갔거든요. 결승 상대였던 프랑스도 나이키가 후원했고요. 브라질, 우리랑 붙었었잖아요 16강에서. 브라질도 나이키가 후원했고요. 호날두의 나라죠. 포르투갈도 나이키가 후원했는데 보시면 6개국 다 짱짱한 나라입니다.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들인데 나이키는 패자가 됐어요. 결승 전에 인스타에다가 나이키가 기대감에 음바페, 이 프랑스의 대표 선수를 올리면서 우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승 게시글을 딱 포스팅하려고 다 써놨는데 져가지고 이후로 아무 글도 안 올리고 있대요. 씁쓸한 거죠. 나이키는 이제 광고 효과가 좀 아쉽게 된 거죠.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메시가 워낙 국민 영웅이니까 이제 화폐까지 넣는데요. 저는 이거 농담인 줄 알았는데 국민 영웅이니까 메시 얼굴 들어간 진짜 화폐, 기념 화폐도 아닙니다. 1000페소라고 해서 여기에 넣을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아직은 검토 단계인데 진짜 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현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1000페소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아르헨티나의 독립운동가래요. 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켜준 독립운동가인데 거기에 메시가 들어갈 정도니까 진짜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이랄까요?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또 화폐 수집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아르헨티나가 지금 경제 위기 수준이 아니고 국가부도 위기거든요. 그 내년에 국가부도 들어가면은 10번째입니다. 10번째. 참고로 아르헨티나가 IMF한테 구제금융 받은 돈이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 위기가 그냥 툭하면 오른 나라일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국가부도 선언한 것만 이번이 10번째고 IMF한테 돈 받은 거는 22번째. 그래서 외신에서는 거의 뭐 파탄의 나라라고까지 혹평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하다. 툭하면 부도가 나니까. 기준금리가 75%인데 그래서 오죽하면은 화폐 가치가 그냥 폭락을 하니까 메시 얼굴 넣으면은 휴지 조각 되지 않겠냐, 이건 국민 영웅한테 할 짓이 아니다라고까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국민 영웅으로 취급받는 메시가 이번에 월드컵 최후의 승자가 아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월드컵의 최종 승자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주최한 젊은 42살의 국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카타르 국왕에 운영하고 있는 구단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구단입니다. 이 구단에 메시와 음바페가 다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 국왕은 메시가 이기든 음바페가 이기든 어찌됐든 간에 자기 선수들 중에 하나가 우승하는 겁니다. 광고 효과는 이러나 저러나 다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일 뒤에서 우승 승자는 카타르 국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가진 구단에서 뛰는 스타 플레이어 둘이 맞붙는 것도 대박이고 그 중에 아무나 이겨도 어떻게든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 생제르맹, 줄여서 PSG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PSG의 실질적인 구단지가 카타르 국왕이에요. 이 카타르 국왕이 큰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카타르 국왕이 2010년에 월드컵 개최를 확정받습니다. 2022년에 월드컵 개최하는 걸 2010년에 확정되자마자 바로 2011년에 이 구단을 사들입니다. 100% 인수해요. 카타르 국부 펀드를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오일 머니를 써서 스타 플레이어들을 있는 대로 영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같은 유니폼 입고 있는데 네이마르라고 하는 브라질 대표 선수고 몸값도 엄청 비싼 선수인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2017년에 영입해오고요. 지금 연봉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 선수 음바페도 2018년에
영입해옵니다. 와, 진짜 꿈의 구단을 막 만들어 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작년에 메시까지 데려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러서 데려왔겠죠. 마치 202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듯한 큰 그림이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일부러 이거 노린 거 아니냐. 10년 동안 준비해서 이번 월드컵 결승을 노린 거 아니냐. 야, 그래서 노출 효과가 엄청났겠죠. 네이마르도 그렇고 이렇게 다 같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결승에서 뛴 프랑스, 아르헨티나 누가 이겨도 상관없이 카타르 국왕은 땡큐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둘 다를 응원한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결승 직전에. 누가 이겨도 우리 선수니까 아무나 이겨 하는 거죠. 자랑스럽다. 메시와 음바페 어차피 우리 편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광고 효과 누리려고 그렇게까지 돈을 쓰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큰 그림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카타르가 뭐 이거 광고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돈을 많이 썼다. 브라질 월드컵이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이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쓴 비용이 2,200억 달러인데 한 300조 원 되는 거죠. 브라질 월드컵의 15배입니다.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인. 꼴찌에도 상금이 120억이고 우승국한테는 560억을 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부는 스포츠 경기인데 아니 이 정도면 적자 아닌가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이상한데 하실 수 있는데 역시 그 뒤에 큰 그림은 이미지 세탁이다. 좀 더 길게 보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 가디언이라는 언론에서 올해는 이 이미지 세탁의 해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워싱이라는 게 스포츠로 이미지 세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뒤에서 카타르가 이 이미지 세탁하는 수혜를 더 크게 봤다. 이거는 월드컵 개최한 비용보다 더 크게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독재 국가나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은 국가들이 전형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개최해서 이미지를 세탁하는 시도를 소위 말해서 스포츠 워싱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포츠 경기를 싹 한번 하면은 그런 국가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된대요. 근데 올해 카타르도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인지도도 올라가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대요. 그때도 비슷하게 여기 아제르바이젠이라고 이 나라도 좀 인권 탄압이나 정치 반대편 숙청하고 이런 걸로 논란이 많았던 나라인데 본격적으로 2015년에 유러피안 게임, 유럽판 올림픽 그리고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F1 그리고 유럽의 축구, 유로파리그 이런 거를 국제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아주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지금 카타르도 이런 식으로 나라 이미지 세탁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례가 혹시 보셨나요? 결승전 끝나고 대관식 그러니까 상 주는 시상식에서 여기 카타르 국왕이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한테 뭘 입힙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요 검은 천 같은 옷이 아랍의 전통 예복이래요. 서구권으로 치면 턱시도 같은 건데 아랍에서는 이걸 준 거를 존경의 표시로 보지만 이제 서구권에서는 완전 엽기적인 행동이다. 스포츠 워싱에 메시가 쓰이고 있다. 왜냐면 이제 15억 명에 달하는 결승전 시청 인원한테 이 아랍 문화를 홍보한 거예요. 이렇게 검은 천. 서구권은 이런 것도 못 참잖아요.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좀 축구에 진심인 나라에서는 메시가 이거 입을 때 당황했다. 예의도 없는 나라다. 말도 안 되는 나라고 진짜로 제가 찾아보니까 선수한테 이런 전통 의상을 입힌 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일 월드컵 우리 개최했을 때 2002년에 우승한 선수한테 우리가 한복을 강제로 입히는 거랑 비슷한 느낌? 좀 약간 강요하는 듯한 느낌? 그런 거 되는 거겠죠. 억지로 홍보를 시키는 느낌? 그럴 수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은 이걸 되게 좋아했지만 반대편 서구권 사람들은 경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스포츠 행사 개최하니까 논란이 됐던 게 다 묻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호화로운 경기장 짓고 시설 지으면서 인권 탄압 얘기들이 많은데 뭐 6,000명 넘게 숨졌는데도 싹 묻힌 거죠. 이제 국제 여론이 싹 들어간 거죠. 경기가 흥행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스포츠 워싱 사례라고 또 언론들이 언급을 좀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워싱 논란도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타르 국왕은 역시 길게 봤을 때 이제 오일머니 다각화하려는 거죠. 벌어놓은 오일머니 가지고 스포츠도 개최하면서 투자 유치도 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카타르 돈 엄청 많은데 오일머니가 펑펑 나는데 뭘 사업 다각화냐 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석유 부자라서 경찰차로 3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를 쓰는 나라가 카타르인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카타르 국왕이 좀 좋게 말해서 깨어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미래 걱정을 많이 하나 봐요. 지금 42살이고 10년 전에 33살에 국왕이 됐는데 국왕 됐을 때부터도 오일머니가 고갈됐을 때를 준비해야 된다. 되게 길게 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세대부터 그걸 배웠는데 본인이 국왕 즉위하자마자 전 세계를 돌면서 막 투자 유치를 합니다. 오일머니가 평생 갈 수 없고 고갈될 수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양한 사업에 투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가 단순히 에너지 부국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를 딱 타겟으로 잡은 건데 이번에 실제로 여러분들 카타르가 인구가 260만이거든요. 인구 260만이면 서울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번에 전 세계 15억 명이 스포츠 경기 보면서 인지를 하게 됐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고 이제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국 자본도 유치하고 첨단 도시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일머니 다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보면 스포츠 워싱, 이걸 자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업 다각화, 포트폴리오 다각화겠죠. 그래서 이미지도 바꾸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가만히 안 있는 게 또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이번에 카타르가 성공하는 거 보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2030년 월드컵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야 카타르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월드컵 우리가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2030년 마침 사우디가 네옴시티 완전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목표 시점이 2030년인데 그때 맞춰서 또 월드컵 개최하면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랑 피파 회장 둘이 회담을 하는 게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2030년에 우리 시켜달라. 사우디도 지금 야심을 품고 있는 게 메시도 올해 5월에 사우디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좀 안 어울리게 있죠. 사우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는데 축구 팬들은 메시한테 야 네가 돈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냐. 스포츠 워싱 동조하면 어떡하냐. 이래서 욕도 많이 먹었더라고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사우디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호날두 형님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호날두 아시죠? 우리나라에 또 이번에 16강 갈 때 큰 도움을 줬던 호날두 형님이 이제 지금 사우디의 한 구단하고 계약 임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굴욕적인 조건이에요. 왜냐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근데 조건이 2년 반만 선수하고 나머지는 사우디 홍보대사라는 거예요. 사우디 홍보대사. 그러니까 호날두가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아무도 지금 프리미어리그나 영국의 축구팀에서 불러주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계약할 것 같거든요. 7년 동안 1.5조 원이라는 돈을 불렀는데 이제 2030년 사우디 월드컵 홍보에 도움 달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요. 왜 호날두가 또 욕먹냐면은 2030년 월드컵의 개최를 또 준비한 나라가 호날두의 조국인 포르투갈입니다. 호날두가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도 2030년에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을 약간 배신하고 돈을 보고 사우디 홍보대사를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모로 좀 욕을 먹고 있는 호날두입니다. 그래서 야 벌써 공식적으로 계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돌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그래서 오죽하면 사우디 홍보대사 수익이 3배 많아서 호날두의 또 경쟁이 메시잖아요. 돈으로는 메시를 이겼다라는 굴욕적인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호날두 형님이 좀 많이 궁지에 몰린 느낌이고 뭐 돈은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서 호날두 연봉이 2,740억이거든요. 1년에 2,740억이면 지금 세계 축구 연봉 1위인 음바페 아까 소개해드린 프랑스 선수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역시 사우디 정부에서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오일머니를 장착한 사우디 구단이라고 해도 구단 차원에서의 이 연봉은 말이 안 된다. 현실성이 없다. 근데 역시 클럽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돈 주고 호날두를 사우디 홍보대사로 7년 동안 써먹으려는 야심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워싱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 사우디 포함해서 오일머니가 축구 스포츠에 완전 꽂혀가지고요. 얼마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 이것도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박지성 선수도 뛰었고 얼마 전까지 호날두도 있었던 팀이죠. 명문 클럽인데 애플한테 판다, 아마존에 판다 이런 얘기 나오더니 결국 이쪽 안 될 것 같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자한테 넘길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리버풀이라는 축구팀도 사우디 자본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꽂혀가지고요. 사우디랑 카타르 여기 완전 옆에 있는 나라 둘이 전 세계 월드컵부터 스포츠 행사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미 카타르는 내년 아시안컵도 확정받았고요. 사우디는 동계 아시안 게임까지 서아시아 최초로 확정받았습니다. 네옴시티에서 하려고. 지금 이제 남은 건 2030년 월드컵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서로 지금 하계 올림픽 월드컵 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 관람하실 때 야 또 사우디야 또 카타르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열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또 골프 대회까지도 진출해가지고 막 상금 3배를 늘려가지고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에도 1.5억 주는데도 이제 참가를 꺼린다는 이 대회가 사우디가 주최하는 골프 대회입니다. 괜히 갔다가 욕먹을까봐 막 사우디가 스포츠 워싱한다, 인권 탄압하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에는 중국이 올림픽 개최하고 여름에는 사우디가 골프 개최하고 겨울에는 카타르가 축구 개최하면서 스포츠 워싱이 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저도 보면서 이렇게 비판이 큰데도 하나 봤더니 결국은 스포츠계도 이걸 다 알고 있대요. 비판을 알고 있고 모를 리가 없는데 돈 때문이래요. 결국 돈. 이렇게 올림픽 이런 거 한번 하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다네요. 실제로도. 올해 초에 이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했는데 이것도 개최할 때 후보 국가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다 못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막판까지 남은 나라가 중국하고 카자흐스탄밖에 안 남았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나라들도 많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주는 나라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오죽하면은 이 피파 회장이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도 월드컵 열 수 있다. 인권 탄압이나 이런 거 해도 쉽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좀 돈 결국 문제가 된다. 비용이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도 끝났고 재밌는 뒷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2022년 말 마무리하면서 관련 얘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축구 스포츠 말고도 이번 주에도 전기차 루시드 모터스의 빈살만이 사우디 국부펀드 통해서 1조 원 또 때려박았거든요. 지금 전기차 업종들 막 테슬라 포함해서 다 안 좋은데도 자금 막 지원해주고 제2의 리먼 브러더스가 될 것 같다고 했던 유럽계 금융은행 크레딧 스위스 이것도 지금 사우디가 자금 10% 그리고 개인 돈까지 돼가지고 도와줍니다. 지금 오일머니들이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오늘은 좀 스포츠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오일머니 시대가 이어질 것 같고 이 자금들이 곳곳에 침투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흥미로운 사례들이 나오면 같이 공유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